여러분, 5대 그룹 중에서 지금 롯데가 5위잖아요. 가장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롯데는요, 안팎으로 위기가 한꺼번에 몰려온다, 뭐 쓰나미처럼 몰려온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롯데한테는요, 지금 최악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인가요? 사드 사태가 나면서 롯데는 사실 중국 사업이 몽창 망했습니다. 백화점이고 마트고 지금 뭐 다 철수하고 팔고 이랬을 정도로 완전히 망가졌죠. 그리고 뒤이어서 신동주 부회장인가요? 형제 간의 경영권 다툼이 또 바로 벌어졌습니다. 그 때문에 경영권 다툼의 정신이 없어서 회사를 추스릴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난해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롯데한테는 또 치명타를 안겼죠. 그야말로 롯데는 2중고, 3중고, 4중고, 5중고라고 이야기할 만큼 어렵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까지 덮쳤어요. 코로나19까지 덮치니까 오프라인 거의 죽을 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어렵잖아요. 그만큼 오프라인은 지금 최악의 계절을 맞고 있거든요. 마지막이 이제 온라인 대응을 해야 되는데 온라인이 만만치 않습니다.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요, 온라인의 어떤 크기는 그 어느 때보다 커진다. 쿠팡이라든가 마켓컬리라든가 위메프라든가 성장 속도가 장난 아닙니다. 물론 롯데도 롯데온이라는 걸 선보였습니다만은 뚜렷한 성과는 못 내고 있어요. 투자는 엄청나게 하는데 이게 성과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연이은 악재 속에서 롯데가 살아나는 길은 딱 하나예요. 일단 구조조정이에요. 구조조정이라는 게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있지만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도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하지 않으면 롯데는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롯데의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매출액이 쭉쭉 빠져서 적자투성인데 적자투성. 2018년 4분기에는 4,492억 원의 적자였다면 2019년 4분기에는요 규모가 이 정도면 진짜 엄청난 거예요. 1조 164억 원의 적자예요. 1조. 이렇게 되니 롯데가 버텨내겠어요. 연이은 악재 속에 온라인의 성장, 여기에 대응의 미숙,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덮쳤던 거죠. 한꺼번에. 그러니 롯데는 구조조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올해 들어서도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보면 영업이익이 좀 늘어났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적자예요. 적자. 전체적으로는요. 1분기, 2분기, 3분기 기타 사업 부문의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였죠. 전체 영업이익은 좀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전 롯데 그룹으로 봐서는 또 한 번의 적자가 계속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업 부분에서만 3분기에 2,172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기타 사업 부분에서.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안 할 수가 없죠.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200개 이상 점포를 줄인다는 거였습니다. 200개 이상 점포를 말입니다. 전체가 백화점, 마트, 슈퍼, 롭스에서 718개의 어떤 점포가 있었거든요. 이것을 5년간 약 200개 점포를 폐점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땡겼습니다. 이제 5년까지 가는 게 너무 길다. 2년 안에 하겠다. 2년 안에 200개 점포 폐점하겠다 이렇게까지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롭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롭스라는 게 H&B잖아요. 헬스 앤 뷰티. 예, 그런 쉽게 말하면 올리버영 이런 거죠. 이거 모두가 다 마트로 흡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트로. 그러면 131개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지금 20개 이상 줄였죠. 이게 이제 마트로 다 흡수되면 지금 롯데는요, 사업 구조 조정이 엄청나게 진행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롯데 쇼핑 이러면요, 사업부가 5개가 있었죠. 5개 사업부가. 5개 사업부가 백화점 사업부 있죠. 마트 사업부 있죠. 슈퍼 사업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롭스 사업부가 있고 이커머스 사업부가 있습니다. 이커머스 사업부. 이렇게 5개 사업부인데 이 롭스가 마트로 흡수되면 이제 4개 사업부로 또 구조조정이 되는 거예요. 구조조정이. 그런데 여러분, 이 롭스가 마트로 흡수되면서 이게 살아날까?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구조조정이 지금 피눈물 날 정도로 혹독하거든요. 브랜드를 살리고 지금 마트에 넣어 놓는 거나 브랜드를 없애고 마트에 넣어 놓는 거나 뭐가 차이점이 있느냐? 헬스 앤 뷰티만 특히 마트에 뷰티 전문점을 넣으면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롯데는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롭스 경쟁에서 떨어졌습니다. 이미 보시는 것처럼 올리버영은 굉장해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1246개에서 1252개까지 올라갔죠. 이게 H&B 스토어예요. 헬스 앤 뷰티 스토어예요. 편의점하고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에 랄라블라 같은 경우도 140개에서 130개로 줄어들고 있고요. 롭스 같은 경우도 129개에서 108개로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롭스가 자기 자리를 지켜가기란 쉽지 않아요. 왜? 외국계가 또 세포라라는 게 나왔고요. 신세계 시코르라는 게 또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버텨낼 수 있을까요? 결국은 롭스 브랜드조차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가 재계 5위잖아요. 롯데가. 재계 5위에서도 이렇게 엄청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200개의 점포를 2년 안에 줄인다고 이야기했을 정도입니다. 2년 안에. 그죠? 이게 5년이라 돼 있지만 2년으로 사실 바꿨어요. 여기에다가 롭스 점포까지 마트로 흡수시키고 그러면서 이커머스를 더 확대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상황은 굉장히 심각해지는 재계 5위 기업이지만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과연 롯데가 이 위기를 잘 돌파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왜 물음표냐? 롯데는요, 오프라인에 잘 적응된 기업이에요. 오프라인에. 온라인에는 굉장히 부적응되어 있어요. 롯데의 기업 문화가 들어가면 정년까지예요. 순혈주의를 굉장히 강조했었고요. 물론 그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순혈주의도 외부에서 영입을 한다. 뭐 이렇게까지 바뀌고요. 이제는 임원들도 정년이 없다. 뭐 200명 정도가 지금 올 연말에 잘랐다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200명이면 엄청난 인력입니다, 여러분. 롯데그룹에서 임원이 200명 떨려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은 거리에 이 찬바람이 부는데 거리로 쫓겨난 게 아니에요. 그만큼 지금 롯데는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봐서는요, M&A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M&A밖에. 롯데는 M&A를 안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파동을 일으키는 게 마켓컬리 아니에요. 규모도 그나마 쿠팡에 비해서 규모도 작고 아니면 위메프도 있고요. 이런 것을 인수를 해서 롯데온과 합작을 하고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지. 지금까지의 롯데 문화를 가지고 그냥 순혈주의, 입사하면 정년까지 보장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해결하려고 들면 롯데는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예요. 롯데의 위상이 점점 가라앉을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19가 끝나도요. 이게 오프라인에서
쉽게 하는 그런 시기는 이미 많이 지나갑니다. 사람의 습관이 바뀌었습니다. 습관이 바뀌면 이게 다시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편한 걸 봤거든요. 내가 차를 타고 안 가도 돼. 예, 클릭 몇 번만 하면 모든 게 집 앞에까지 도착하는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더 많이 앞지러 갈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롯데가 과연 그 자리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을지. 지금의 구조조정의 피눈물이 나중에는 기쁨의 눈물이 돼야 될 텐데 구조조정의 피눈물이 오히려 더 뼈아픈 그런 피눈물로 될까, 그게 두렵습니다. 롯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변화의 시기에 맞았다. 과거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새롭게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롯데그룹이 재계 5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재계 5위도 위태위태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아주 피눈물 나는 구조조정만이 나중에 뭐 3년 후 정도 되겠죠. 3년 후 정도에는 기쁨의 환희의 눈물로 바뀌기를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기업이라는 게 그만큼 쉽지 않잖아요. 지금 실물경제가 세계 5위 그룹도 어렵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실물경제는 점점 더 어려움으로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어요. 잘 나가는 몇몇 기업은 굉장히 잘 나갑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삼성이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그리고 방어물자 뭐 진단키트나 이런 걸 중심으로 한 몇몇 기업들, 시젠이나 뭐 이런 데들, 그 외에는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철강 어렵죠. 자동차 쉽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내수가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요 올해 400만 대도 완전히 무너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자동차의 어떤 종사하는 사람들 규모나 시설의 규모 이런 걸 봤을 때는 400만 대는 무조건 생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거기에 있는 설비들, 거기에 있는 장비들이 다 돌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400만 대 밑으로 떨어지면 그만큼 공장도 덜 돌아가고 사람도 그만큼 적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지금 실물 경제는 좋은 데는 좋지만 나쁜 데는 나쁘다. 빈익분 부익부 현상이 굉장히 강하다. 게다가 몇몇 기업이 강하지 많은 기업이 강한 건 아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의 위기는 점점 우리 곁으로 다가온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